자, 그러면 윤보람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이야기, 오피스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오피스 투자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내용들, 체크리스트부터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 지금부터 전해 주시죠. 네. 부동산 투자라고 했을 때 이제 상업용과 주택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상업용이라 하면은 비주택에 관련된 부동산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상가, 그리고 오피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등 여러 가지의 상업용 부동산 중에 오늘은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오피스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부동산 투자이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금액하고 이제 공실에 관련된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오피스 투자의 체크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 금액적인 거는 현재 그 오피스 건물의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부동산과 다르게 한번 입점을 하면 길게 장기간 가는 특성을 가진 임차인이 들어오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한번 입점을 마쳤을 때 그 가격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긴 기간을 조금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에 따른 공실률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이제 연계되는 부분이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건물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시장 상황은 저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하지만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좀 레버리지 활용하시면 조금 더 적은 투자 금액으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현실화하실 수가 있는데, 이 시장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많이 금리가 이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택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조금 먼저 적용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출 금리나 LTV 그리고 DTI, 특히나 이렇게 상업용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에는 RTI의 적용을 많이 받는데요. 이 대출 부분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조금 많이 흔들릴 수가 있고, 또한 지금 현재 맞춰져 있는 보증금과 임대료에 따라서 건물 가치 부분을 조금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중에 오피스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기사들을 조금 만나보면 공급이 부족한 지금 한국 오피스 여전히 유망이 보인다는 기사를 볼 수가 있고요. 금리 인상이 끝나고 오피스 투자로 조금 많이 몰릴 수 있다. 그리고 내년 상업용, 지금 현재 24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상업용 부동산의 시장이 이제 온기가 든다. 즉 오피스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사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내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다. 오피스와 호텔에 주목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생수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위험성을 보시는 부분들이 많으나 이 호텔에 대한 이제 위탁 업체라든지 잘 파악만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기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금리 하락, 그리고 경기가 이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기에 따라서 비주택에 대한 투자의 심리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피스 관련된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입지 조건에 대한 부분, 어떤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입지 조건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오피스 투자 시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조건 중에 입지 조건이 왜 필요하냐면 역세권이란 부분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단어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주택에 관련해서도 좋은 요소일 수 있으나, 역세권이라는 거는 직장인들의 주 출퇴근 동선을 짧게 해주는 하나의 큰 포인트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역세권의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실질적인 거리에 딸은 250m 또는 500m 이내의 거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역세권의 단어를 칭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이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택 앞에 있는 역세권과 상업시설이 모여있는 이 핵심 상권 또는 이 오피스들이 모여있는 업무시설에 들어가 있는 역세권과의 유동인구 차이도 크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역세권과 비역세권에 따라서 오피스의 가치가 차후에 많이 달라질 수 있던 부분, 그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세권에 따라서 실제 맞춰져 있는 임대가의 실제 예시 사례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2호선 역삼역과 신분당선 판교역의 실제 사례의 임대가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2호선 역삼역에 이제 들어가 있는 임대 사례를 보게 되면은 1번 150m의 거리에 있는 역세권 같은 경우는 96년도, 이 중국 연도가 아주 빠른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길게 지금 좀 신축이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도 평당 시세가 17만 원가의 임대가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조금 거리가 있는 500m 거리에는 역삼역의 500m의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초역세권에서 조금 벗어난 거리인데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8만 원대로 임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크게 임대가가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옆으로 신분당선 판교역에 대한 사례도 한번 보시게 되면 1번 같은 경우 바로 판교역 나와서 30m 거리에 있는 부분입니다. 19년도에 준공연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19년도 되어 있는 부분이 18만 원의 임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3번 같은 경우 지금 봤을 때 14년 조금 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임대가가 반틈 이상이 차이 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차후에 이 임대가가 곧 나중에 매도했을 때나 매가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곧 가치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역세권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상이한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어떤 위치에 있는 이 정도의 금액을 하실 수 있는지 조금 더 유념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피스 투자에 관련해서는 임차 수요 그리고 이 역세권, 앞서 말씀드린 역세권에 따라서 임대가 곧 나중에 이제 차후에 매가까지도 좀 판가름이 될 수 있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해당 보시고 있는 지역에 신축에 대한 신축 오피스가 추가적으로 계속 공급 물량이 많을지 아니면 또는 공급 물량이 적어서 있는 지금 신축 오피스 중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 나중에 희소 가치까지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나중 매도 시에 그 가치 상승 여러가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에 시장 상황이 참 어렵죠. 이런 가운데서 오피스 투자에 관심을 돌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피스 투자할 때는 어떤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될지 이 체크리스트를 꼭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네요.